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분해체의 정의와 분해체의 유일성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분해체의 특징 및 예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리뷰해 보면요. 먼저 분해체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분해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하다항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기하다항식의 상환이 이것이 체가 되고 이 체에는 방정식 px는 0의 근 알파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것을 기납적으로 적용해서 임의의 다항식에 대하여 분해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두 번째는 분해체의 유일성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요 하나의 근을 추가하는 확대체를 생각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소위 말하는 바닥체라고 하는데요. 바닥체 위에서의 동형함수를 확장하는 문제였었죠. 소위 말해서 f2에 fx 다항식이 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f'x가 있을 때 각각에서의 분해체를 생각하면 그 두 개의 분해체 사이에도 동형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문했던 거는요, 기본적으로 갈로아 이론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얘기들이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해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말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특징을 갖는 체를 다른 이름을 하나 붙여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분해체의 특징과 관련해서 증명 방법에서 이 컨스트럭티브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되는 증명을 하나 살펴보고요. 그 속에 숨어있는 비에타 공식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항식을 한번, 정확히 말하면 기하다항식을 찾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주어진 체 F2에 다항식이 어떠한 형태의 다항식이라도 좋으니까 다항식이 있으면 그거의 분해체는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일은 동형으로서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증명 과정에 핵심적으로 사용됐던 게 두 개의 바닥체 F와 F'이 있고요. 확대체 안에 대수적 원소가 알파하고 베타가 있어요. 그럴 때 바닥체 사이에 동형함수 파이가 있고요. 그 파이에 대해서 확대체 F알파와 F베타 사이에 동형 확장함수 파이 틸다가 있을 조건에 대한 건데요. 이때 파이 틸다는 다음과 같이 먼저 알파는 베타에 대응이 돼야 되고요. 바닥체에 있는 원소들은 본래 있던 동형사상의 대응 방법에 의해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알파에 대한 기하다항식이 베타에 대한 기하다항식으로 대응될 때 오직 이럴 때만 동형 확장 함수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분해체의 핵심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체 F가 있고요. 확대체 K가 있는데 이 K가 다름 아니라 F2의 다항식 fx의 분해체이면, 그러면 각각의 원소, 다시 말하자면 K 안에 있는 어떠한 원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기하다항식의 분해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분해체는 이 K 안에 K의 부분집합으로서 있습니다. 말을 다시 하자면 이 기하다항식의 모든 근들은 K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실제로 이 기하다항식의 U 외의 나머지 근을 찾는 요령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 U에 대한 기하다항식을 px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런데 F는 분해체 안의 부분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px를 이 K에서의 다항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K 위에서 이 px의 분해체를 생각합니다. 이 분해체 m을 설정하는 것은 K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을 때 이 px의 분해체 안에서는 px는 완전히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위 말하는 또 다른 근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V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만
처음 출발했던 K에서 온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U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은 이미 V를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V에 대한 기하학다항식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상환을 설정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입준, 환준 동형사상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V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U와 FV는 동형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바닥치로 생각하면요, 이때 fx를 어디에서 fu 위에서의 다항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것의 분해체를 ku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기호는 이렇게 써놔놨지만 u가 이미 어디에 들어있냐면 정확하게 이 u는 k 안에 있는 원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k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FB에서 쳐다봤을 때요, 이 fx를요, 여전히 f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때의 분해체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두는 동형 확장 정리에 의해서 동형이라는 걸 금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알고 보면 이 k-는 이 kv와 동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파트가 핵심인데요. fx의 분해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fx는 x-알파1, x-알파-n이라고 써지는데, 바로 그럴 때 분해체가 이렇게 표기된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kv는 사실은 k에다가 v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는 순서를 뒤에다 추가하는데 먼저 처음부터 추가해 줘도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컨대 이 fx를 fv 위에서의 다항식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그것의 모든 근을 포함하고 있는 최소의 체가 kv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정했던 k-는 사실상 fx의 분해체인데, 그것은 여전히 동형 확장 정리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고정된 것과 동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차원 계산을 통해서 kv가 k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ku하고 fu 사이의 이 차원은요, 이렇게 같아지겠죠. 동형 확장 정리에 의해서 이것일 겁니다. 근데 다시 이것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트가 앞에서 동형이다라는 말에서 온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이게 동형이 되겠죠. 맞죠? 따라서 차원이 다 같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fu, fv가 차원이 같아요. 그거 위에 벡터 스페이스로의 차원들이 동형이기 때문에 다 같아지는 거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차원 정리를 활용하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소위 말하는 처음 출발할 때 FE의 FU와 FE의 FV의 차원은 뭐냐면, 분모의 차원들은 정확히 degree over px죠, 그냥. 왜냐하면 기하학다항식이 전부 다 px로 똑같았었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니까 정확하게 KUF는 KVF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를 KU는 이거는 K였어요. 그런데 K는 당연히 KV 안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K가 KV 안에 부분 공간이에요. 벡터 공간으로서 over F에서. 그런데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부분 공간인데 차원이 엄마 공간하고 같아지려면 서형대 수학에 의해서 두 개의 공간을 일치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K는 KV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V는 KV 안에 있고요. 그것은 다시 K 안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 뭘 증명했냐면 V가 K 안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게 개념적인 증명이긴 하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출발했던 하나의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분해체 안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하학다항식을 만들더라도 그 기하학다항식의 모든 근들이 여전히 K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컨셉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가기 전에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생각하면 이것은 명백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근이 되지 않으므로 오버 q에서 기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세 근을 다음과 같이 a1, a2, a3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확인해 보면요. a1 제곱 마이너스 2가 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에타 공식을 쓰면 이게 다시 근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면 a1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1 더하기 a3가 0이 됩니다.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정확하게 a3는 마이너스 a1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것도 0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더 리워드 해보면요. A2는 A1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순서를. A3는 마이너스 A1 제곱 마이너스 A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해체 K가 이 세 개의 근을 설정한 걸로 표시될 텐데 알고 봤더니만 A1도 A2도 A1으로 표시되고요. A3도 A1으로 표시되니 심플리 이렇게 표시해도 충분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정리가 말해주는 바는 바로 이 분해체 안에 어떠한 원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의 기하당식의 모든 근들이 여전히 이 분해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좀 믿기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u를 다음과 같은 걸 가지고 옵니다. 2a1 제곱에 a1분의 1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QA1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되는 바가 U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U가 유리수라고 하면요. P 나누기 Q꼴로 쓰게 되면 2A1 제곱 더하기 A1분의 1일 거예요. 그러면 2A1 세제곱 더하기 1 빼기 P 나누기 Q의 A1일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A1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Q분의 P의 A1은 0인데요. 이거는 기하당식의 유일성에 의해서 A1의 기하당식은 앞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다르죠. X 세제곱 빼기 2Q분의 P의 A1 더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따라서 유리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Q 위에서 QU를 쳐다보게 되면 차원이 일단 2 이상인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요것의 차원은 사실은 Q 위에서의 차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차원 정리에 의하면 이것은 Q1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Q1이 약수예요. 따라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U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하나 작성을 하는데 그게 3차 방정식이면 정확히 기하당식이 된다는 거예요. 몇 파트 계산은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근이 U가 하나 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U가 근이니까 QU 위에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어디에서? QU 위에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인수분해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2차 방정식을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그것이 전부 다 어디예요? QA1 확대체 안에 있다는 건 실제로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산수를 하시다 보면 사실은 요런 생각을 해주시면 금방 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수들을.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 출발했던 U 위치에다가요. 이 A1 대신에 A2, A3 들을 또 다른 근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시면 금방 우리가 요 두 개의 근이 요거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었던 요 정리 3.9에 대한 또 다른 증명을 비에타 공식하고 결합된 걸로 한번 증명을 새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개념을 일단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리 3.9의 성질 별을 만족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유한확대체에서만 생각하는데요. 그때 용어가 정규확대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 정규확대체에 대하여
우리가 얘들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겁니다. K가 만약에 F2의 정규확대체예요. 그러면 K는 F2에서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다. 그러니까 정규확대체라는 용어와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라는 용어는 사실상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분해체이면 정규확대체일 거고요. 여기에서는 정규확대체이면 분해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냐면 K가 F2에서 유한확대체이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K는 F에 몇 개의 원소들을 추가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알파 i들에 대한 기하 다항식을 모조리 다 생각해요. 걔네들을 곱한 다항식을 fx라고 두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K가 정규확대체니까 요거의 알파 i f의 모든 근이 어디에 있다? 정확하게 K 안에 있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리라이트 하기를 fx의 분해체가 뭐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는 있을 테니까요. 정확하게 얘가 K라고 선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요게 최소의 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정규확대체에 대한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뭐냐면 요 큰 사이가 정규확대체면요. 요 사이에서도 정규확대체입니다. 이거는 기하다항식의 특징 때문입니다. 뭐냐면 다시 U를 K 안에 꺼내가지고 이 위에서의 기하다항식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K가 이 위에서도 정규확대체인 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것은 요 특징 때문이죠. 요거의 기하다항식은 사실은 요것도 근을 가지고 있고 요것이 이 X 안에 있죠. 왜냐하면 F가 이 안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약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요것은 UF의 모든 근은 어디에 있어요? K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다항식환에서 쳐다봤을 때 이것이 UFD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죠? UF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1차식들 중에 몇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U2의 인수가 된다는 거죠.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모든 근이 K 안에 있으니 요거의 모든 근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 것들이 K 안에 있으면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K 안에 있는 U에 대해서 그것의 기하다항식의 모든 근이 여전히 K 안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비에타 공식을 활용하는 우리가 또 다른 정규확대체, 분해체이면 정규확대체이고 정규확대체이면 분해체이라는 성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게 변수가 여러 개인 다항식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군 SN은요, 소위 말해서 요 순번에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해 작용이 정확하게 여기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변수를 하나 갖다 주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시그마가 작용한다는 것은 정확히 하첨자를 바꾸는 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수들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 첨자들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임의의 SN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요 작용을 했는데도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자, 애시당초 그것은 바뀌지 않는 우리가 얘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얘들이 이런 것들이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만약에 S3 같은 경우에요. 시그마.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시그마를 작용시키면 정확하게 X의 시그마 1, X의 시그마 2, X의 시그마 3인데요. 지금 요거는 어떠한 걸 가지고 오더라도 얘네 순번이 바뀌니까 1대1 대응이니까요. 정확하게 바뀌지 않는 거죠. 여전히. 예. 이와 같은 형태들이 사실은 그것 말고도 2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것, n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것까지 있죠. 그걸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얘기냐면 이
이 다항식이 임의의 시그마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인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이 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U의 다항식으로 쓰는데 그 다항식의 부정원을 소위 S1부터 SN으로 설정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다 더한 것 2개씩 짝지어 더한 것 n개 짝지어 더한 걸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게 대칭 다항식의 기본적입니다. 증명은 사실은 사전식 배열로 설정하여 기납적 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 증명하는 방법 자체는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해 둘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에타 공식에서 나오는 바로 이런 텀들이 SN 치안에 대해서 불변인 게 확실하니까요. 예? 그랬을 때 분해체의 정규성을 한 번 더 증명해 보겠습니다. K가 F의 분해체예요. 그랬을 때 K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입니다. 이 fx하고 아무 상관없는 원소입니다. 그거의 기하학다항식을 생각하면 그 기하학다항식의 근은 어디에 있냐? K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거는 K는 분해체인데요. 사실 이렇게 써놔놨지만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이 하나씩 추가될 때 보면 다항식하고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추가하는 어떤 추가되는 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배우기를 이걸 다항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fx는 그때 정확히 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우리의 관찰은 뭐냐면요. 이 fx에 대해서 지금 내가 논하기를 요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식을 전개해서 보면요. 이렇게 x에 n 마이너스 다 더한 거죠. 이런 거요. 그래서 요 개수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면 f 안에 들어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부터 c를 1로 선택하면 되죠. 다시 말하자면 fx를 모닉 다항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명백히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은 fx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하나씩 짝지은 것, 2개씩 짝지은 것 이것들이 다 f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u가 k 안에 있으니까 이 u를 다항식인데 x1부터 xn까지 다항식입니다. 잠깐 동안 이 x1부터 xn을 갖다가 문자로 인식을 해서 대칭 다항식의 기본 정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gx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요. 요 소위 말해서 지정된 u에 대해서 시그마만큼 작용한 것들을 하나의 팩터로 하는 것들을 다 나열해서 곱하는 걸로 gx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다항식의 개수들은 죄다 SN 안의 임의의 원소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gx가 x 시그마 1 u부터 x의 시그마 6 u까지가 있어요. 지금 S3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x의 6승에 여기가 시그마 1u부터 시그마 6u까지 나와요. x의 5승. 그랬을 때 요 개수가 f 안에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u가 정확하게 시그마를 작용을 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뭔가를 바꿔주긴 하는데요. 이렇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런 성질이죠.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작용하면 여전히 S3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순서만 바꾸했을 뿐이지 시그마 1U부터 시그마 6U가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요 텀은 결국은 뭐라고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 텀은 사실상은 뭐예요? 이게 S1부터 S6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S1부터 S6가 F에 있었잖아요. 따라서 얘가 F에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다항식은 알고 봤더니 F2의 다항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SN 안에서 시그마를 항등 변환으로 생각하면 U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F2에서 U의 기하학 다항식을 생각하면 이미 U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 바로 약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분해체가
UFD죠. 체니까 ED고 PID고 UFD가 되겠죠. 따라서 요 기하당식은 뭐라고요? GX의 1차 인수들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제 말하는 FU의 기하당식을 찾는 요령은 정확하게 이와 같이 순번을 전부 다 바꾼 다항식을 곱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구체적으로요. QU의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입니다. 사실 그 의미 자체는 크게 필요 없긴 한데요. 걔네 세 근을 x1, x2, x3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요 K 안에 분해체 안의 원소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이 설정된 분해체에 대해서 뭐냐면 근으로 갖는 유리계수 몇 차? 6차. 왜냐하면 S3만큼 생각해야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증명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였냐면요. 이 순번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 하첨자들을 뭐예요? S3 안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작용을 시켜서 바꿈을 한 겁니다. 이렇게 6번이요. 그러면 다시 증명해서 말하는 바가 뭐였었냐면 이것을 전개하게 되면 X에 대해서 계수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그게 어디 위에 있다? Q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여기에서도 한번 쳐다보시면요. X1이 몇 번 나오냐면 1번, 2번, 4번, 여기에 7번, 여기에 10번, 여기에서 12번 나오죠. 따라서 X1이 12번 나옵니다. 5차 계수가요. 맞죠? 같은 요령으로 역할 바꿔서 X2도 마찬가지고요. X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이 세 근의 합이니까 이 세 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에요. 비에타 공식에 의해서. 따라서 12 곱하기 마이너스 7이라서 맨 첫 번째가 84가 나온다는 게 확실합니다. 나머지 텀들도 같은 요령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Q 위의 숫자들로 표시된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내가 요것의 기하당식을 찾고 싶어 한다면 바로 요 GX를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 인수분해 된 것에 대하여 기하인 3차인 것을 하나 찾아주면 된다. 이 전략입니다. 컴퓨터에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넣는 요령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변수 2개씩 짝지은 거 3개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 3개의 변수 A, B, C를 지우게 되면 원하는 답 요걸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X1, X2, X3입니다. 예, 문제를 좀 풀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추얼한 문제라서요. 이 문제는 한번 접근법이 조금 다양해가지고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요. 요거의 분해체를 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의 분해체를 E 대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E는 E 대시랍니다. 증명은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일단 확실한 게요. U가 E 안에 있으니까요. 1 나누기 U 빼기 1도 어디 안에 있다? E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했을 때 요 기하당식에 뭐예요? 의 모든 근은 어디 있다? E 안에 있게 되죠. 예, 이거의 모든 근은 E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요것의 모든 근이 포함되는 최소체가 E 대시였으니까 E 대시가 E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는요. 요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1 나누기 U 빼기 1 더하기 1분의 1은요. 이건 U죠. 근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E 대시에 있어요. 그러므로 기하당식 U의 F는요. E 대시가 분해체니까 정규확대체라서 얘네의 모든 근은 어디에 있다? 정확하게 E 대시에 있어요. 그런데 요거의 모든 근을 포함하는 최소의 체를 E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E 대시에 포함돼요. 따라서 E는 E 대시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실제로 비에타 공식을 쓰는 거를 우리가 한번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겁니다. 상황이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 3차 방정식에 대하여 요 세 근의 합이 얼마냐?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이고요. 두 개씩 짝지은 게 얼마냐? 2예요. 세근의 곱이 얼마냐? 대칭 다항식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 여기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식을 S3 작용에 의해서 뭐한 거? 불변인지가 체크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를 S1, 얘를 S2, 얘를 S3라고 해서 불변인 게 확인되면 준식들은 어떤 다항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G의 S1, S2, S3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G는 어디의 개수? 예, 유리개수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게 S3에 의해서 불변인 건 금방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 식을 S1, S2, S3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경험치에 의하면 요걸 알고 있어요. U1, U2, U2, U3 곱셈 공식을 이미 알고 있죠. 두 배의 U1, U2, U3의 U1 더하기 U2 더하기 U3예요. 그러니까 요 값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이니까 따라서 유리수 값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2번도 같은 요령으로 가능하겠죠. 2번인 경우에도 요 값을 변형을 해보면 U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U1이에요. 같은 요령으로 U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U2예요. 세 번째도 U3의 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U3예요. 근데 이건 S3 작용을 했을 때 불변이에요. 따라서 S1, S2, S3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계산하실 때요. 요게 쟁점인데요. 마이너스 U1 4제곱 빼기 3U1이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미 여기가 세제곱으로 되는 거니까 4차 다항식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3x에 대해서 이 gx를 f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 부분에서만 계산해 주면 되죠.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 이것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값은 여기에다가 U1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2U1 제곱 더하기 U1이고요. 여기가 2U2 제곱 더하기 U2예요. 얘가 2U3의 제곱 더하기 U3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니까 S3 대칭에 대해서 불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요 세 개의 값들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정확하게 유리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 다음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건데요. 세 개 합친 것, 두 개씩 짝지어서 합친 것이 두 개 동시에 0이면 그렇게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하나 작성을 해버리면 되죠. 비에타 공식에 의해서 2차식은 0이에요. 개수가. 1차식도 개수가 0이에요. 상수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가정에서 요 값은 0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x세제곱 빼기 x1, x2, x3 얘가 근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x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근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의 x1, x2, x3의 세제곱근의 x1, x2, x3의 오메가 세제곱근 x1, x2, x3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것의 근이 x1, x2, x3인데 요렇게 세 가지로 나온대요. 이건 처음부터 가정의 모순입니다. 뭐냐면 x1, x2, x3가 실수라고 했는데요. 명확하게 이 경우에 실수가 아니 되는 거죠. 오메가가 뭐였었죠? 2의 3분의 2파이 i였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서 처음 가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세 개를 더한 것, 두 개씩 짝지어서 더한 것이 동시에 0이 되는 그러한 실수 x1, x2, x3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분해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정규성 혹은 정규 확대체로 다시 이름 붙였던 거예요. 주어진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를 설정했을 때 그 분해체 안에 임의의 원소들은
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을 선택하면 그 기하학다항식의 모든 근들도 모두 다 지금 처음 설정했던 분해체 안에 있다는 성질이요. 두 번째는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동형 확장 정리를 썼었는데요. 조금 더 컨스트럭티브한 방법으로는 대칭다항식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있었어요. 대칭다항식의 기본 정리는 소위 말해서 이 SN 작용에 대해서 대칭군 작용에 대해서 불변인 다항식은 결국은 비에타 공식에 의해서 유도하고 있었던 모든 근들의 합, 두 개씩 짝지연 근들의 합 따위로 대칭식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대칭다항식 기본 정리였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분해체, 소위 말해서 분해체이면 정규확대체이고 정규확대체이면 분해체라는 성질을 증명하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계산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확대체를 생각하고 그 확대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유리수체의 확대체, 유한확대체에서 차원 계산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